소금 먹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간은 소금이 필요하도록 설계되어져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정말 동감합니다. 진실입니다. 진실. 진실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소금을 안 먹으려고 하는 부류도 있고요. 먹어야 된다는 부류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고혈압 환자가 되어져 있으신 분들은 소금을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음식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당뇨 환자는 알도스테론 분비가 되어지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부족해지면 당에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여태 계속 소금을 제대로 드셔라 이런 얘기를 드려왔던 겁니다. 대사 속도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미영고님, 염도 올리는 것 쉽지 않아요. 이서연님, 염도가 0.25 하루 3번 소금 먹는데 올라가지 않네요. 염도가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소금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을 많이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짜게 먹어도 먹는 음식의 총량이 양이 적으면 염도는 안 올라갑니다. 네. 우리나라 여성들 50%는 제가 보기에는 소변 염도가 0.9% 안 나올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사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사량이 적은 이유는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섭취하는 음식의 양이 적으면 그 양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몸에서 필요한 소금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 정해져 있냐면 소변으로 염분이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다가 염도가 자꾸 소변염 농도가 떨어지고 그렇지만은 혈중의 염분 농도는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혈중 염분 농도는 유지가 되지만 혈관의 바깥쪽의 염분 농도는 유지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포 대사가 안 된다. 그래서 염분이 부족하신 분들이 비만이 되어져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비만하신 분들 염분부터 맞춰야 됩니다. 나는 살 빼고 싶다. 염분부터 맞춰야 됩니다. 아까 어떤 분이 기본이라고 글을 쓰셨잖아요. 기본입니다. 염선희님, 박사님 소금물 태워 먹고 찌꺼기가 남는데요. 맞나요? 맞습니다. 고열 용융 소금이라고 하는 소금은 그 안에 뿌연 게 남아 있습니다. 뿌연 것도 그냥 먹어버리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산화되어져 가지고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소금이 제대로 한은되어져 있는 소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은 소금. 네, 그래서 약간 뿌옇게 남아있는 소금이 좋은 소금이다. 일반 소금, 그 소금으로 먹어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먹느냐? 짜서 죽습니다. 그리고 물도 엄청나게 들어오고요. 물을 많이 마셔야 되기 때문에 또 소변이 많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고열 용융 소금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소금은 짜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안 마셔도 됩니다. 이정수님, 인슐린을 사용 중 소금 괜찮은가요? 간도 안 좋아요. 걱정되어서요. 당뇨를 해결을 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소화가 잘 되어야 됩니다. 당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호르몬 분비가 교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엉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잘 조절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몸을 정상으로 만드는 게 좋은데 당뇨를 해결을 해보기 이전에 이 당 농도가 높은 거랑 인슐린 저항성 또는 인슐린 호르몬의 양 이런 것들 때문에 소화효소제 이런 것들도 제대로 분비가 되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결을 봐야 되는 게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오유키소하고 소화효소제를 일단 챙겨 드셔서 소화를 잘 되게 해놓은 뒤에 혈당이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그거는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 우선 소화를 잘 되게 만드는 게 첫 번째다. 그걸 정상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당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고민을 하시면 된다. 소화를 잘 되게 하려면 소금을 이제는 먹어야 되는 거죠. 음식을 통해서 염분을 꾸준히 잘 섭취를 해가지고 그런 소화가 잘 되는 것부터 일단 해결을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혈압을 다시 걱정을 하시고 혈당을 걱정을 하시고 이게 맞는 겁니다. 살을 빼시고 싶은 다이어트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 보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시고 싶대요. 다이어트 될 수가 없습니다. 체중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은요 위장벽에 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있으면 속이 쓰립니다. 속이 쓰리면 음식을 막 먹어줍니다. 그래야 덜 쓰리니까는요. 막 음식을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체중을 줄일 수가 없잖아요.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체중 줄이려면 음식량도 제한을 어느 정도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안 먹는 다이어트는 전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상적인 다이어트는 뭐냐?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거죠. 내 몸을 건강하게, 내 몸에 들어있는 나쁜 병을 고쳐서 자동적으로 내 몸에 살이 빠지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저하고 첫 번째 통화를 했을 때 알레르기성 피부염중에 두드러기가 몸에 생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호육취소를 열심히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한 3-4달 정도 만에 전화가 처음으로 왔습니다. 온몸이 다 좋아지고 61세인데요. 몸무게가 8kg 빠졌답니다. 몸은 날아다닐 정도로 좋아졌답니다. 몸이 다 좋아지니까 체중이 그냥 자연적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게 먼저다. 소화가 잘 되게 해서 체중이 늘어나든, 소화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체중이 빠지든, 혈당이 올라가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병이 와 있는 겁니다. 순서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혈당이 왜 올라갔는가? 유전이라고요? 혈압이 올라가 있습니다. 유전이라고요?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대사성 증후군, 대사성 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생활 습관 질환, 생활 습관을 개선시켜라.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부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생활 습관을 개선하세요. 식사 잘 개선하세요. 운동하세요. 이 말이 뭐 전부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그 얘기 하잖아요.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먼저, 그게 소화가 잘 되는 것부터가 먼저다라는 겁니다. 당뇨, 혈압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걔네들은 어차피 내가 내 몸을 잘못 관리해서 온 거니까 내가 내 몸을 잘 관리를 하면, 생활 습관 관리를 잘 하면 자연히 없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영고님, 염도와 다른 질문입니다. 비타민C 6000mg 1년 넘게 먹고 있는데 아직도 가스가 많이 나와서 민망해요. 네, 당연하죠. 소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소변 염농도 0.9%까지 올리면 그거 다 없어집니다. 박사님, 중성 비타민C는 어떤가요?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 비타민C를 제가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산성을 몸속에 넣어주기 위해서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비타민C는 원래 산성입니다. 여러분 정말 속지 마십시오. 마케팅 차원에서 이 비타민C가 C다, 그 다음에 속이 쓰리다 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하니까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그 수소를 띄워버리고 거기다가 칼슘이나 나트륨을 붙여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가 없으니까 산이 안 되죠. 산성이 안 되죠. 네, 그렇게 해서 흡수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절반밖에 쓰지 못하는 겁니다. 네, 먹어도 절반밖에 쓰지 못한다. 그 다음에 제가 비타민C를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산을 공급하기 위해서인데, 그 산을 공급을 하는 것을 어디에 공급을 하는 거냐면 위장에다가 산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왜 위장에다가 산성인 비타민C를 공급을 해야 되느냐면 위장 속에 위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소화 안 되고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소금이 부족해서, 또는 비타민C 즉 산이 부족해서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소화 안 되시는 분들 비타민C 잘 드시고요. 염분 잘 챙겨 드시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 질문을 해주신 중성으로 만들어 놓은 비타민C는 제가 말씀드리는 소화에 도움이 될까요? 한 개도 안 됩니다. 쉬운 말로 1도 도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전혀 도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사님, 소금물 마실 때 수소수나 알칼리 환원수에 타서 마시는 건 어떤가요? 좋습니다. 고열 용융 소금은 그냥 물에다가 타면 그 자체가 알칼리 환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수소수, 네,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수소수 1리터 정도 먹으면 비타민C 1개 먹은 효과가 나옵니다.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소수 굉장히 좋으니까 열심히 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몸속에서 소금이 빠지고 있습니다. 소금이 빠지면 당뇨가 옵니다. 저염식은 인슐린 저항성을 가져온다. 박사님 말씀대로 일주일 해보니까 어느 정도 먹으면 얼마 되겠다 감이 오더라고요. 몸이 따뜻하고 너무 좋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보세요, 이분은 실천하시니까 바로 효과가 나오네요. 우리님, 비타민C 메가도스하고 소금 많이 먹으니까
평생 몸이 약했는데 새로운 인생 살고 있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영양이 내 몸을 만드는 것이고 내 몸에 영양이 잘 들어오면 올수록 내 몸은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영양제를 섭취를 하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고요. 20년 동안 그런 분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댓글 또 오늘 좀 읽어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타민C 메가도스를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고혈압은 150에서 100입니다. 52세이고 말씀대로 용용소금을 챙겨 먹으려고 했어요. 재보면 소변염도를 재본단 말입니다. 0.9% 미만입니다. 미만인데 왜 혈압은 높을까요? 약 없이 해결하고 싶은데요.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셔서. 자,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은 소금인 경우보다 소금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소금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장에서 소금을 잘 빼내지 못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이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못 나가고 혈액에 소금이 많이 쌓여 있게 되면 소금 농도가 약 0.9%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유지를 하려면 이 안에 물을 많이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심장에서도 또 부담이 걸리고 압력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이 소금이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오히려 0.9% 미만이기 때문에 세포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혈관의 건강도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염분 농도를 0.9%에서 1.3% 사이로 유지를 하시면서 다른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죠. 꼭 뭐 소금이나 비타민C 이런 영양제 뿐만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이걸 기본으로 드시면서 그래도 잘 안 되시거든 전화로 상담을 주시면 충분히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스스로 여러 가지를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될 때는 항상 전화로 상담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여기 아래쪽에다가 또 답변을 또 써 두셨어요. 2일 전에 질문을 하셨고 22시간 전에 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고 전문적인 답을 저 같은 사람한테 해주시다니 저는 이미 박사님 덕에 너무 많은 것이 변했고 주변에 저를 통해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들도 이 채널을 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말씀해 주신 것을 또 실천해서 그 변화를 널리 알리고 싶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 경험들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게 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도 또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되기도 하고요. 저도 또 이제 저런 변화들을 제가 봄으로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 학문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토대로 좀 더 잘 설득력 있는 또는 신뢰성 있는 그런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경우에도 키토산을 먹어도 될까요? 키토산은 무조건 먹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셈이죠. 키토산을 먹으면 위가 많이 편하다. 위가 불편한 이물감을 느끼는 염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위장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됩니다. 키토산을 먹는 것만으로도요. 자, 그 다음에 지방 이런 것들이 위장벽이나 장벽에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키토산이랑 같이 먹으면 이 지방 성분들을 키토산이 붙잡아서 지방이 위장벽에 주는 자극을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키토산은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산균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또 유산균들이 더 잘 자라도록 해주는 보호 물질로도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각종 영양소를 키토산이 붙잡고 이 소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일부를 대장에까지 전달해 주는 것 때문에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이 호르몬을 분비를 하려면 다양한 영양소가 대장에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대장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 자, 용종이 생겼다, 개실염이 생겼다, 대장암이 걸렸다, 이런 분들한테 정말 탁월한 기능, 효과를 발휘를 하는 것이 바로
키토산이다라는 거죠. 그 실질적인 예로 저의 유튜브 댓글에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대장에 용종을 1년에 10개씩 띄었는데 비오유기소를 먹었더니 그 다음에 하나도 없더라.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뭐냐면 대장이 깨끗해진다. 대장의 기능들을 훨씬 더 잘 하게 된다. 그 다음에 키토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은 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토산은 대장 개실, 대장의 궤양성 대장염, 그 다음에 대장암, 그 다음에 대장암 수술 후 이럴 때 굉장히 대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키토산이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 자, 장이 나쁘다, 과민한 대장이다, 이런 분들도 키토산을 잘 챙겨 드셔보시면 분명히 몸이 체감하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한 질문 중에 일반인들 먹는 양 정도로 먹어야 할까요? 처음에는 조금씩 드시다가 나중에 늘려보시면 되죠. 키토산과 함께 유산균도 같이 먹으면 될까요? 유산균 같이 먹고요. 여기에 같이 먹어줘야 되는 것이 비타민C. 또 훨씬 더 변화가 잘 일어납니다. 저도 경험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어쨌든 한번 이렇게 도전해보시고 잘 안 되시거든 전화로 또 상담을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이런 글을 적은 분이 있어요. 요즘 키토산 먹는데 먹으면 잠이 미친 듯이 쏟아집니다. 왜 그런가요? 키토산이 혈당을 급격히 낮추거나 간의 해독 대사를 자극하거나 장내 미생물 대사를 건드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몸이 회복 모드로 진입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 그 다음에 간 해독 대사,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 대사,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다. 보통 이런 반응은 몸의 해독이 급격히 시작될 때 또는 장이 정상화될 때 자주 나타납니다. 처음에 피곤하게 느껴지지만 몸이 살아있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를 먹었을 때도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졸립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잠이 안 온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내 몸의 자율신경적인 작용이 좀 더 잘 돼서 내 몸을 일시적으로 저런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다라는 거죠.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저런 이제 일종의 호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영양제를 먹게 되면 다양한 여러 반응들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을 호전 반응으로 보지 않고 부작용으로 보고 끊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몸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런 현상은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호전 반응을 심하게 겪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참고 이겨낸 사람들은 대부분 본래의 건강했던 몸으로 다 돌아옵니다. 자, 고혈압 환자인데 소금 섭취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 여러분들한테는요, 나는 혈압이다 그러면 대부분 다 소금을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혈압이 좀 있다라고 진단을 받으면 약을 먹게 되면 소금 섭취량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필요한 소금의 양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빠져나가는 소금이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보충을 해주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매일매일 빠져나가니까요. 자, 그럼 보충을 해주어야 된다. 우리 몸에는 소금이 항상 필요합니다. 소금을 먹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나트륨이라고 하는 원소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매일 빠져나가고 있고 매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 몸에는 일정량의 나트륨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알려져 있는 링거의 소금의 농도가 0.9% 정도 되는 걸 막고 있죠. 주사로 이렇게. 이렇듯 그런 것을 공급을 해주던 내 몸에 필요한 농도 유지가 있다. 그 농도가 보통 0.72에서 0.8% 정도가 혈중에 들어있습니다. 소금의 농도로. 이게 일반적으로 들어있는 양이다라는 겁니다. 자, 혈중에도 그런 농도가 들어있듯이 세포의 주변에도 그런 양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혈압 때문에 소금 섭취량을 일부러 줄이고 계시는 분들은요, 매일 빠져나가는 양은 있는데 섭취량을 맨날 줄여가지고 있으면 혈중량은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양을 맞춰 주는데요, 세포
세포간질액, 체액 중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유지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 양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이 감소하고 있으신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 면역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면역이 바닥이 난다라는 겁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몸의 에너지 생산량이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힘,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쥐가 잘 난다. 체온이 떨어진다. 맨날 춥다. 손발이 시리다. 아랫배가 차갑. 그 다음에 구강에 염증이 많이 생긴다. 방광염이 잘 생긴다. 요도염, 질염이 잘 생긴다. 몸에 미생물이 많이 산다. 피부염이 많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역이 뚝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대상포진이 잘 만들어집니다. 즉 균이 많이 산다. 바이러스가 훨씬 더 증식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포진이 오면 면역이 바닥이 돼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회복을 하려고 여러 가지 무엇인가를 많이 하게 되죠.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염분 섭취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럼 염분 섭취량을 늘려볼까? 그래서 소금을 갑자기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수금이 내 몸에 자극을 주게 되죠. 이것 때문에 또 위장에 자극이 올 수가 있고요. 장에 자극이 올 수가 있고요.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양을 늘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갑자기 늘려서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내 몸은 소금하고 안 맞는 거네. 역시나 소금은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네. 또 이렇게 또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섭취량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들을 또는 뭐 경험들을 충분하게 가지지 않으면 또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요. 소금 먹었더니 설사납니다. 병원 가서 얘기했더니 소금 절대 먹지 마십시오. 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골 때리는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요. 받아들이는 정보 하나하나가 정말로 나하고 맞는 것인지를 잘 따지면서 그런 정보를 받아야 그 다음에 이걸 행동을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지 모든 걸 다 이렇게 수용해서 막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상담을 좀 해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부전 3기라서 하루에 3000mg만 복용하고 있는데 방귀가 너무 나오지만 소금을 먹는 게 신장 때문에 어려운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비타민C는 3000mg 정도를 먹는데 소금은 먹는 게 두렵다 이런 말씀인 거거든요. 비타민C도 우리 몸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수분도 우리 몸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숨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소금도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이라도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예 안 먹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분명히 소금은 우리 몸속에 필요하다. 적정량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너무 저염식을 하거나 소금을 멀리하게 되면 몸이 더 망가질 수 있고요. 신부전 3기라고 하는 저것조차도 소금이 없으면 저런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소금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해 주는데 사용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적정량의 소금은 먹어야 된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여기 아래에다가 글을 달아놨어요. 신부전이 되신 가장 큰 원인이 소금 섭취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인체의 70%는 염도 0.9% 소금물입니다. 이 체액의 염도 0.9%가 유지되도록 해야 세상의 면역력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각종 질병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싱겁게 먹으라고 하죠. 그 의사는 돌팔이 의사입니다. 그 의사 말을 들으면 병 못 고칩니다. 우리는 소변, 대변, 땀, 호흡 등으로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을 배출시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금물을 배출시킵니다. 그렇다면 2리터의 0.9%는 18g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14에서 18g 정도의 소금 섭취가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중노동 일을 해서 많은 땀을 흘렸을 때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소금 섭취가 필요합니다. 동의보감에 소금은 신장의 기능을 보호하고 튼튼하게 한다고
합니다. 님은 죽염을 드시면 신장이 아주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양을 적어 놨는데 저 양이 누구나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소변이 얼마나 나오느냐, 땀을 얼마나 흘리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먹어줘야 되는 소금의 양이 달라진다.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하면서 드셔야 되는데요. 일일이 무게를 따라가면서 먹기가 사실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염도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변을 받아가지고 염도를 찍어 보시고요. 이때 0.8%보다 아래로 자꾸 나오면 추가로 조금씩 더 늘려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 식후 북부팽 만감으로 속 더부룩함, 과소화불량, 공복 시에도 속은 더부룩합니다. 그런데 공복이 되면 약간 속쓰림, 즉 새벽에 약간 속쓰림이 옵니다. 비타민C는 식사 시에 한 알씩 가끔 먹습니다. 소화불량으로 고생해서 위장약과 PPI도 먹으면서 바나사 심탕 같이 먹고 있는데 먹지 말고 비타민과 소금만 먹으면서 조절해 볼까요? 식후에 복부가 팽만하다. 이거는 이제 가스가 찬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속이 더부룩하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먹은 음식물이 위장에 그냥 있다. 내려가지 않고 있다. 우선 복부 팽만은 가스가 차서 일어나는 거니까 가스. 왜 차냐? 내가 대사를 하고 나서 생긴 그 가스가 폐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어. 가스가 차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 못 나갔냐? 염소가 부족해서, 즉 소금이 부족해서 저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소금 드셔야 되는 셈이 되는 거고요. 속이 더부룩하다. 이거는 위산이 부족해서 내가 먹은 음식물을 제대로 녹이지를 못해서 못 내려가고 그냥 위장에 남아있는 이런 상태다. 단백질이 잘 녹지 않고 녹지 않으면 안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류를 섭취를 하고 저런 더부룩함이 오시는 분들은 전부 위산 부족이다. 자, 저 두 가지를 이제 통틀어서 소화불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복 시에도 당연히 안 내려가고 있으니까 더부룩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론은 소금 부족, 염소 부족, 위산 부족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 아래쪽에 보면은 위장약도 먹고 있고 PPI도 먹는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원인은 잘 보면 위산 부족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위산 부족.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분을 그럼 낫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거거든요. 원인은 지금 가스가 찬다라는 것 저것만으로도 그냥 소금 부족, 위산 부족 이렇게 되는 거고요. 더부룩함, 위산 부족이거든요. 그런데 위산을 못 나오게 하는 약물인 PPI를 또 처방을 해서 매일 먹는다. 안 낫죠. 근본적으로는 위산 부족이니까 비타민하고 소금을 먹으면서 저 약을 같이 먹든지. 자, 약을 같이 먹으면서 저렇게 먹으면 이제 위장에서 분비되는 위산은 못 나오게 하고 내가 먹은 위산을 가지고 이 음식을 녹여서 내려보낸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 먹는 거고요. 좀 생각이 잘 잡히면 약을 끊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을 하셔서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가고 그다음에 또 현재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돼서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우선은 상담을 하셔서 해결할 방안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조금씩 늘려가 보시면 뭔가 느낌이 올 것입니다. 자, 이분 또 한번 볼게요. 비타민C 처음엔 1000mg씩 하루 3번, 3000mg을 약 10일 정도 먹다가 지금 1500mg씩 하루 3번 4500mg 먹고 있는데요. 먹은 지는 약 20일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방귀가 시도 때도 없이 나오네요. 방귀를 하루 20번은 뀌는 것 같아요. 물론 방귀 냄새는 전혀 안 나고요. 왜 그런지 누가 답변 좀 주세요. 자, 이제 가스가 많이 생긴다라는 건데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장에 있는 균들이 활성화되어서 대사가 많이 돼가지고 장에 살고 있는 균들이 대사를 많이 해서 거기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들어낸다.
그 가스가 방기로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장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것도 균총의 변화로 인해서 가스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비타민C가 몸속에 들어가면 몸 전체가 대사가 촉진이 된다라는 겁니다. 대사 촉진. 대사 촉진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먹은 게 즉 밥이 포도당으로 바뀌고 이 포도당이 분해돼서 이산화탄소로 바뀌고 에너지로 전환되는 이 이산화탄소가 다시 혈액으로 들어와 가지고 혈액에서 적혈구가 운반을 시켜서 폐로 와 가지고 폐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비타민C를 먹어도 안 먹어도 이런 방법으로 지금 가스가 나가고 있는데 비타민C가 들어오면 그 대사가 훨씬 더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 증가하는 것 때문에 가스가 이렇게 평소에 나가는 양만큼밖에 안 나가고 나머지는 그냥 남는다. 남아서 배에 가스가 쌓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비타민C 먹을 때 왜 많아졌냐? 대사가 증가되었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비타민C를 많이 먹게 되잖아요. 계속 먹게 되잖아요. 한 두세 달 지나고 나면 또 가스가 안 생겨요. 비타민C가 흡수돼서 들어가면서 염소도 딸려 들어간다. 그래서 혈중 또는 몸속에 미네랄, 즉 나트륨과 염소의 양이 증가했다. 이게 증가한 것 때문에 이산화탄소 운반을 적혈구가 훨씬 더 잘하게 됐다. 그래서 폐를 통해서 이제 잘 빼내게 됐다. 이런 결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2g 먹다가 3g 먹다가 6g 먹으니까 가스가 많이 생겼는데 이제 9g도 먹고 10g도 먹었는데 몇 달 지나니까 가스 많이 안 생기네? 그 이유는 염분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그리고 발생되는 그 이산화탄소도 이제 전부 폐를 통해서 배출을 시킨다. 그래서 몸속에 쌓이는 가스가 이제 거의 없다. 이래서 방귀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맞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비타민C 먹고 가스가 많이 나오더라도 좀 불편은 하지만 이산화탄소 가스이기 때문에 냄새는 안 난다. 이산화탄소는 우리 공기 중에도 있거든요. 냄새 안 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방귀를 끼셔도 괜찮다. 걱정 말고 드시는 것이 더 좋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다. 이건 찜질방 불가마가 아닙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태어난 하얀 결정체 830도에서 녹여 불순물을 없애고 미네랄을 그대로 지켜낸 소금, 바로 용융소금입니다. 보통 소금은 중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용융소금은 알칼리성을 띠고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합니다. 생활의 달인에서 진행된 실험. 정제 소금을 넣으면 소독약 냄새와 함께 붉은색이 그대로 남습니다. 하지만 용융소금을 넣은 컵은 시간이 지날수록 붉은색이 옅어지고 결국 맑은 물로 변했습니다. 알칼리성과 미네랄이 이오드액을 중화시킨 결과죠. 리트머스 시험지로도 알칼리성이 입증됐습니다. 또 얼음 실험에서는 천일염은 물이 생기지만 용융소금은 수분기가 없어 얼음이 잘 녹지 않았죠. 심지어 수박에 뿌리면 단맛이 더 살아납니다. 군인 출신 남편과 평범한 주부였던 아내. 이 부부는 무려 25년 동안 소금 연구만 하며 삶을 바쳤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굶주림, 사기까지 겪으며도 좋은 소금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신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이 소금은 결국 세계 미식가 200명이 모인 국제미각협회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맛과 건강, 두 가지를 모두 인정받은 것이지요.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불순물을 없애고 미네랄과 알칼리성을 담아낸 소금. 매일 먹는 소금 하나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닥터한스 용융소금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